이제 MBC 드라마 PD 김민식이라고 하고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의 저자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살짝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드라마 PD가 영어책을 쓰게 되었을까? 벌써 이제 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2012년 MBC 파업 때 그 집행부에서 노조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요. 그 이후로 뭐 정직 6개월에 막 뭐 구속영장 2번에 징역 2년형 구형에 막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한 4년간 저한테 드라마 연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쓰더라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글쓰기 할 때 뭐 할 때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 야, 니들이 나를 일을 안 시키는데 나 실은 혼자서 영어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외대 통역대 가는 막 이런 자기 자랑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질을 시작했어요. 이제 블로그에다가 처음에 쓰는 글은 그렇습니다. 막 자랑질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니 이러면서 마리아 하다가 근데 이거를 자랑질 그 자체로 그냥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 비호감이 됩니다. 마치 이것이 정보인 것처럼. 아주 알짜 정보인 것처럼 살짝 요걸 이제 각색을 합니다. 이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잘났는데 실은 이거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 뭐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전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교보문고에서 평소에 책을 많이 보시는 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갈 책은 이 행복의 규원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 심리학자인 이 서은국 교수님 얘기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 우리가 매력적인 이성을 볼 때마다 행복한 이유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원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행복의 기원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이겁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큰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내가 나이트에 가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쁜 여자랑 파트너가 돼서 그리고 이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음악 속에서 춤을 춰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한 강도 높은 조건은 일생에 좀해서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이렇게 큰 센 강도가 아니라 작은 강도를 더 자주 흔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린 흔히 영어 공부 그러면은 어떤 큰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하려면은 미국에 가야 돼. 영어 공부하려면은 적어도 3개월 동안 어디 어학연수라도 가야 돼. 아니면 하다못해 원어민 회화라도 그걸 해야 돼. 어떤 조건을 내가 완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10분 20분씩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빈도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도 큰 어떤 하나의 뭐가 있으면 내가 영어가 훅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빈도를 늘려요. 행복하고 사실은 같은 조건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왜 암송 공부를 권하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전 사실은 공부의 가장 큰 즐거움은 몰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냥 CNN 뉴스, 밥 먹을 때 CNN 뉴스 틀어놨어. 어이구, 내가 저기 오늘 유튜브에서 얘가 저기 무슨 강연하는 거 내가 띄워놨어. 이걸로 공부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 정도 영어 공부를 한 분들은 이미 수동적 이해의 영역은 아주 넓어요. 우리가 사실 코리아 타임즈라든지 CNN 대충 거기에 나오는 캡션이나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말을 꺼내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면에서 진짜 공부가 되려면은 즐겁게 하려면 조금 힘들어서라도 능동적으로 문장을 외우면서 몰입의 어떤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끔씩 부장에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나 이번에 인사고과가 안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 이 근무 역량, 저의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연출로 오랜 세월 배우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연기가 안 되는 배우를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PD 입장에서는 연기 안 되는 친구를 되는 친구로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연기 되는 친구를 찾는 게 빨라요. 자, 직장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또는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도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내가 너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봤자 여러분을 키워서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충고를 보여야 되느냐? 저는 그게 책에서 충고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구하는 충고는 책에서 어떤 나한테 잔소리를 해도 그게 저자가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이거는 내 삶에서 적용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어떤 공부를 하는 어떤 자세 또는 자기 개발할 때 가장 좋은 건 저는 책을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 정말 만 권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읽기 쉽지는 않겠죠. 근데 독서란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어요. 수천의 문장 사이에서 나를 성장시킬 단 한 문장을 찾는 것.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어느 대목에서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실은 요즘 회사에서 힘들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이 저는 독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심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외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의외로 잘 되지 않나요? 하루에 한 과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하루에 한 과를 내가 외우는데 하루에 한 과를 외울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한 20분, 30분 투자를 하면은 하루 한 과씩 외울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되고 나서 누적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적이 어려워요. 먼저, 여러분들이 통역대학원 야간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통역대학원에서 제가 하는 스터디 중 가장 중요한 스터디 중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 스팬 연습이에요. 메모리 스팬. 메모리 스팬은 기억력입니다. 자, 메모리 스팬 스터디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문, 경향이나 한겨레나 신문 사설을 쭉 읽습니다. 신문 사설,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요. 신문 사설의 한 문단을 읽습니다. 한 문단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다음 고개를 딱 들고 허공을 보면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 메모리 스팬 연습이 통역대학원 학생들에게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적 암송이 힘든 이유는 평소에 쓰는 메모리 스팬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의 뇌 용량은. 왜 그럴까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를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 암송을 할 때 이상하다, 분명히 오늘 거는 다 외울 수 있는데 일과서부터 복습은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메모리 스팬을 다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과서부터 10과까지 누적이 힘들어도 일단은 계속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통역대학원 순차통역 수업을 할 때 하는 건 뭐냐면 한 문단을 들으면서 메모를 합니다. 이 메모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들은 문장을 해부를 하는 거예요. 자, 순차통역할 때 연사가 한 말을 워드 포 워드 그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적을 수가 없죠. 그죠? 핵심이 되는 문장들, 말들만 딱딱 적습니다. 그 단어 하나만 보면은 전체 문장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걸 메모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의미 단락으로 끊어서 여러분이 쪽지를 내가 적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을 어떤 의미 단락으로 끊고 그 의미 단락에 어떤 글자를 힌트로 적어 놓으면 그 힌트만 보면은 그 영어 표현이 떠오를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그 표현을 내가 입 밖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영어 문장을 보지 않고 내가 영어 문장을 말로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회화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단어만 들어가도 상대가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적 암송을 할 때 문장을 100% 정확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신다면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누적 복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달려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한 25과까지 갔어요. 근데 3과가 안 나가. 그리고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쳤어. 그럼 그날은 여러분 새 진도를 나가지 마세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빡세게 하루 한 과 100일 동안 100과라는데 매여서 어느 순간에 나 더 이상 몰라 지쳤어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대 포기는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안 될 때마다 돌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정 힘들 때는 사실 저는 며칠 그냥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만두는 것보다는 며칠 쉬었다가 돌아오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영어도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 조금 더 쉽게 쉬엄쉬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